레드 플레이어 반페이는 27세, 태국에서 키는 172cm입니다. 프로 기록, 관객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반페이의 프로 기록 368경기 282승. 과정 중 그는 75회의 KO승을 기록했다. 소개합니다. 레드 사이드 장청롱. 그는 18세입니다. 중국에서 키 177cm, 프로 기록 24경기, 21승, 상대 7회 KO. 안녕하세요. 친구들, MMA 레전드 세계 격투 선수권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벨트 예선 경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반페이는 맥스 모이타이의 챔피언이다. 그리고 한때 세계 스타블릭 굴라빈을 한 라운드 만에 KO시킨 적도 있습니다. 강도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강합니다. 다리도 길다는 걸 보시죠. 팔도 길다. 양쪽 모두 등장합니다. 모든 게 이렇다. 이 순수한 상태의 리듬. 천천히 올라와. 아로는 정반대입니다. 오른손과 오른발은 앞에 있습니다. 반페이가 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게임에서 이 두 사람의 등, 주먹과 다리, 이 작품을 꼭 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적 효과. 반페이는 태국 출신입니다. 유명한 무에타이 선수들, 대회 경험은 매우 풍부합니다. 장청룡은 어때? 그는 태국 코치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이야. 중국에서의 무에타이 파이터 챌린지, 태국 본토 무에타이 파이터 경기. 반페의 공격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회하는 중입니다. 무에타이 하자, 아니면 자유로운 싸움을 선택하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양쪽 모두 그런 것 같았다. 왜 심판이 멈추지 않았을까? 이 두 사람은 서로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종아리의 상호작용. 그래, 내가 다리를 줘. 꼭 다리를 다시 돌려줄게. 장청롱은 백핸드 주먹과 앞손 휘두르는 주먹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게임의 리듬을 보세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무에타이에 더 가깝게 말이죠. 둘 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하세요. 이 무릎이 무겁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느린 편이야. 이 아주 조용한 리듬을 봐. 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반페이의 무릎과 다리가 매우 부서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방금 반페이와 장청룡이 싸우고 있을 때도 이 풀 무릎 콤비네이션 세트가 있습니다. 이 주먹과 무릎 조합 한가운데에서 저는 이음 없는 연결, 심너스 링킹 이라고 부를 만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정말 그래, 수백 번의 게임을 해본 이런 종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 간의 수십 경기, 중간 지점의 리듬을 맞추기, 완전히 다르다. 판단과 행동 은폐에 관해 저는 반페이가 여전히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격을 보세요. 이 파이터는 때때로 무에타이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나는 스스로 너무 힘들게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 다리 스윕이 너무 무거워서 팔로 쳐도 팔도 아프네요. 몇 번이나 이런 일들을 쓸어내는 팔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정말 반페이의 것이에요. 장청룡이 겪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업 훈련은 당신보다 더 풍부합니다. 이전 게임에서 플레이한 액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모두 헛수고였다. 그래서 저는 장청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할 때는 더 많은 합동 공격, 지속적인 공세. 보세요. 작은 발차기는 또 실패했다. 뇌는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이 레그 캐치 기법. 장면은 매우 훌륭하지만요. 하지만 사실 한 가지, 이 점은 이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장총롱은 이 공격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그리고 타격거리도 더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단일 반복 거리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단일 시작을 철자적으로 말한다면 이 수업 훈련에 맞서 싸울 수 없어. 맞아.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전통 무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통 중국 무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실력은 이미 지나갔다. 하나예요. 반격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방금 봤어. 이 수업은 여러 훈련을 결합한 과정입니다. 주먹다리 또는 주먹무릎 조합. 자주 이런 상황에서 펀치 아웃. 이 펀치는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 다음 수는 이미 나왔다. 이 수업은 매우 편안합니다. 현실의 파악, 그리고 자신의 움직임의 숙련도,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2라운드로 이어질 것 같아요. 권투 기술 활용에 관한 장청룡. 조금 불안해요. 싸움은 매우 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 싸우고 싶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아주 명확할 거예요. 이 다리도 포함해 머리를 높이 휘두른다. 동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상대방이 또 너를 플래시했어. 상대방은 이미 그의 의도를 매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조합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첫 두 작품을 통해 반페이를 봐, 머리 방어를 위해, 그리고 주먹을 바꿀 때도 이 통제는 여전히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반페이가 왔어. 보시다시피 그의 손은 비교적 느슨하지만 수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그의 회피 능력은 후퇴 능력, 한 번의 공격에서는 주먹이 또는 본법에 대한 단일 공격, 회피와 후퇴 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장청룡은 내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야. 효과는 첫 번째 행동에 적용됩니다. 네. 두세 악장 뒤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청룡이 공격했을 때 한 번에 3번이나 4번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합을 해야 합니다. 맞아. 뒷다리 돌려. 우리는 실제로 그 정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키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봐.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하면 두 사람은 키가 거의 비슷합니다. 장청룡은 아직 조금 더 키가 크다. 보세요. 이 반페이는 여전히 베테랑 같은 태도를 지녔다. 내가 밧줄에 기대고 있을 때, 게다가 천천히 진행된다. 너 와도 돼. 너 이리 와봐. 앞다리를 들어. 항상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세요. 네. 전혀 두렵지 않아. 상대방이 이 밧줄에 먼저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지 마. 알리대 포어맨 장면에서 저는 항상 로프의 전술적 감각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태국의 또 다른 유명한 선수인 레데슬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라이트닝 레데슬라. 몸통이 매우 기름져 있어. 그리고 반격과 공격의 움직임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 레그 캐치는 상대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연속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페이가 또 밧줄에 걸려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 이 전형적인 태국 레슬링 경기는 사실 동 코치를 봐. 비록 이건 떨어지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이제 자유로운 전투의 원에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무료 격투 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조직 내 포옹에 대한 많은 제한도 있었다. 이 말이 중간에 나오면 우리 카메라 선생님,
장청룡의 거액 KO. 이건 우발적인 부상이에요. 네, 우리 반지 카메라 촬영하세요. 이 산업은 고위험 분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런 말을 한 거야. 이 무에타이는 넘어지는 법이다. 사실 중국 산다와 빠른 레슬링과 같다. 두 가지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더 기발하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체의 활용 방식입니다. 상대방 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행동하세요. 맞아. 이 반페이가 이 밧줄을 사용했어. 아직도 매우 좋아하고 익숙해졌어요. 밧줄 가장자리에 기대어. 그렇다면 방수 기능이 너무 과장된 것 같네요. 들어오면 하이청에서의 얽힘을 이용할 거야. 밀집 감기 몇 가지 기법. 고개를 숙이면 더 가까워질 거야. 권투를 무력하게 만들게. 맞아. 사실 이 게임은 장청룡 시절의 젊은 장군 반페이 같은 유명한 얼굴 앞에서 장청룡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명의 심사위원의 최종 결과입니다. 판사 1호 29대 29, 판결 2번 28대 29, 판사 3호 29대 28. 그래서 추첨은 플레이오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예선 경기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예선 라운드니까 오늘날 그들은 벨트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건 이기거나 잃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게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게임에 들어서며 장면을 보면, 아니면 장청룡이 비교적 억제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반페이는 수련회에서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자신의 킥을 사용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반페이의 공격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세 게임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마지막 경기야. 일부는 이를 억누르려 합니다. 성룡, 내가 반페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럼 그를 때려 죽이고 다리를 쓸어. 상대의 낮은 다리를 차세요. 이제 첫 세 게임에서 장충룡의 중위권은 모두 무너졌다. 반페이는 몸을 뒤로 젖히며 피했다. 그래서 네 번째 게임에 들어서면서 장충룡은 이제 한 명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반페이의 단점, 돌파구가 된 순간 저는 중간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반페이가 내 움직임을 피하려고 뒤로 기대었을 때 내 다리가 내 다리 위에 있어. 이 경우 타격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반페이가 여기서 공격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략과 전술을 덜 사용한 것 같다. 아니면 그처럼 몇 라운드 더 해보는 거야. 로프를 사용할 때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주도권을 잡도록 내버려뒀다. 이 능동 공격을 첫 번째 공격에 보내고 싶어. 보통 평소처럼 한 것 같아. 반페의 공격은 첫 세 경기보다 더 자주 등장했다. 훨씬 더 높게. 그 두 선수, 이 세 번째 라운드를 보세요. 세 번째는 그때 얽히는 것이었다. 분명히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더 많이 익습니다. 이번 시간은 길다. 이 두 사람은 이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아. 무에타이 하는데 익숙하신가요? 맞아. 이 내부 둘레에 더 익숙해지세요. 전술, 이를 생리학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릿속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요. 하지만 몸의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페이의 공격적인 스포츠는, 그건 장청룡이라고 불리는 게 훨씬 더 가깝다. 하지만 머리 한 대 더 명확히 반페이를 무에타이 파이터로서 따라가는 방법. 하지만 4라운드가 진행되었을 때 그가 위로 밀고 싶어 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물리적 자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반페이는 자신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전술 사용 1분 전 더 급하게 달려간다. 타격 횟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하지만 효과적인 타격은 없었다. 경기는 접전이었어요. 플레이오프 이후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판사 1호 10시부터 9시까지 판결 2번 9대 10 판사 3호 10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빨간 편이 이겼다. 장청룡 씨를 축하드립니다. 물론 박수도 함께 나옵니다. 멀리서 온 태국의 친구들께 감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